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대 오만 1대1 진짜 충격적인 경기였죠. 이 경기를 끝까지 보고 나서 정말 그 느낀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근데 경기 후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잔디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잔디, 약간 좀 졸렬한 변명 같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생각보다 이게 좀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선수들이 직접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 경기가 끝날 때마다, 특히 한국에서 경기를 할 때마다 이 잔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게 왜 이렇게 선수들을 고생시키는지, 오늘 전체적인 어떤 경기 하이라이트와 더불어서 이 잔디에 대한 이야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대한민국과 오만의 경기 이 라인업을 살펴보면요, 조현우 키퍼, 그리고 이태석, 권경원, 조유민, 서령우 이렇게 있고요. 백승호, 박용우 이렇게 더블 볼란치를 쓰고 이제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그리고 주민규 이렇게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K리그에서 지금 득점 1위죠. 주민규 선수를 이렇게 넣은 데는 또 이런 의미가 있고, 대한민국에 이제 초반부터 변수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 백승호 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된 것인데, 이 상황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출전을 일찍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대한민국에게는 좀 호재가 됐죠. 바로 황희찬 선수의 골로 이어졌기 때문인데, 이강인 선수의 두 번째 터치, 사실은 이 경기 들어와가지고 몇 번 공을 만지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좋은 패스를 넣어주면서 이 쇄도에 들어오는 황희찬 선수의 길목에 공을 넣어줬고, 황희찬 선수는 또 아름다운 터치를 가져가면서 공을 앞으로 떨궈 놓고 그대로 슈팅을 가져가면서 대한민국의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좋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전방 압박도 굉장히 좋았고, 상대방이 그렇게 뭐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치 도미넌스를 좀 살펴보면은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좀 상대방을 가두고 패는 그런 형세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경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전반전 한정에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강인 선수의 등장이 사실은 이 경기의 향방을 바꿔놓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강인 선수가 쓰러지면서 바로 또 대한민국이 실점을 했습니다. 이게 또 오만의 굉장히 그 냉철한 승부의 세계를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또 안 좋은 스포츠맨십을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지고 나서 오만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 볼을 가지고 이어갑니다. 공격을 이어가고 결국에는 슈팅까지 가져가면서 골을 넣은 것인데, 여기 넘어져 있는 선수가 있죠. 넘어져 있는 선수가 바로 이강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넘어져 있어도 뭐 전혀 상관하지 않고 플레이를 지속해 나가던 이 오만이 결국에는 이제 골을 넣은 것이죠.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유리할 때 추가골을 넣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말았고, 이강인 선수는 심지어 자기 발로 나가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좀 심각한 부상일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제 발로 기어 나가도 괜찮을까 싶은데, 이렇게 부축되어 나가는 경우, 아예 이렇게 또 어부바를 해가지고 실려 나가는 경우에는 이게 뭔가 조금만 디뎌도 좀 아픈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하게 다쳤을 때를 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크게 다친 이유가 무엇인가? 이 경기 이후에 또 찾아봤더니, 물론 이제 주심의 성향이 이날 경기 성향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 이 주심이 거의 뭐 편파적인 판정을 했죠. 대한민국 선수가 누워 있으면은 경기를 중단시키지 않고, 상대방 선수가 누워 있으면 또 중단시키고, 상대방 선수가 밀면은 또 파울이 아닌데 대한민국 선수가 밀면 파울이고, 이거 진짜 열받게 하는 그런 경기였는데, 뭐 주심의 경기 운영 탓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이 사실상 제 무덤을 팠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날 경기를 치렀던 고양 종합운동장이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경기 후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부상도 상대 선수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제 축구협회가 지정한, 여기가 그나마 잔디가 낫다라고 해서 지정한 이 고양 체육관, 이 종합운동장에서 잔디가 문제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잔디 지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날 경기 선수들이 공을 찰 때마다 이렇게 잔디가 파여 있는 모습들을 엄청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잔디 상태가 엄청 안 좋았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백승호 선수가 이제 이강인과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공을 차기 위해서 이제 중심을 딱 잡으려고 이렇게 무게를 잡는 순간 잔디가 이렇게 쑥 떠버리고, 심지어 운동할 때는 딱딱했다는 거죠. 한국에서 제일 좋은 운동장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이 잔디 이야기 자체가 좀 핑계 같기도 하지만 여러모로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선수들
선수들이 이야기하는 잔디에 대한 부분은 이 사람들이 축구를 볼 때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보고 있는 경기장에서는 선수들이 패스를 하고 뛰고 뭐 이러는 장면들만 보이지, 이 선수들이 이 잔디에서 얼마나 불편한지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잔디 상태가 이 정도로 안 좋아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 특히 뭐 다양한 기사들이 올라와가지고 뭐 고향 지금 논두렁 잔디다, 디디면 파이는 잔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기사로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잔디가 이제 세게 디딜 때마다 푹푹 파이기 때문에 잔디에 시선을 둘 수밖에 없어서 시야를 넓게 가져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마치 눈 오는 날에 이 보도블럭이 너무 이렇게 얼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눈이 막 쌓여 있으면은 멀리 보면서 걷기 힘들죠. 당장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시선을 멀리 둘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 키퍼 같은 경우에도 골킥을 찰 때 막 깊게 파이는 탓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장면도 있고, 오만 선수들이 이렇게 파인 잔디를 이제 다시 다듬는 그런 장면도 있고, 여하튼 여러모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찾아보면은 이 잔디가 사실 안 좋은 거는 오만에게 유리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잔디가 안 좋을수록 짧은 패스 혹은 세밀한 움직임을 하기가 어려워지고요. 그렇다면 이제 빌드업 하기가 어려워지는데, 빌드업을 어떤 팀이 하죠? 약팀이 하나요? 아니죠. 강팀이 빌드업을 하죠. 그러니까 약팀 같은 경우에는 롱볼 위주로 경기 운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잔디가 안 좋아도 영향이 없는 겁니다. 템포 같은 경우에도 강팀이 빠른 템포를 가져가고 싶어하고, 약한 팀들은 수비적으로 내려서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잔디가 안 좋으면 유리하죠. 그리고 개인 기량을 발휘하기에도 당연히 잔디 상태가 좋으면은 유리한데, 기술적인 플레이가 없는 상대팀 같은 경우에는 좀 불리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본적으로 공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죠. 그런데 약팀 같은 경우에는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 더 많고 상대적으로 제 몸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겁니다.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약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강팀을 홈으로 불러들일 때 잔디를 안 좋게 해놓는, 고의적으로 안 좋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강팀들은 오히려 잔디 관리에 엄청나게 힘을 씁니다. 뭐 레알 마드리드라던가 아니면은 뭐 뮌헨, 뭐 맨유 같은 팀들도 그렇고요. 맨유 지금 뭐 강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통적 강팀들은 기본적으로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잔디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잔디 상태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반면, 약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면서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경기는 오만의 홈 경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홈 경기였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홈 어드밴티지를 이용해가지고 경기장의 상황을 최대한 한국에 맞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오히려 이 잔디의 상황이 오만을 도와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강인 선수가 이제 다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잔디 때문에 다쳤기 때문에 도와줬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전술적으로도 오만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 고양 종합운동장이 아주 선물해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주도권을 후반전에도 가져갔지만 상대방이 잠깐 공격할 수 있었던 사이에 골을 넣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잔디의 문제도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무려 2번의 빅찬스가 있었지만 마무리하지 못했고요. 11번의 슈팅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빅찬스가 아예 없었고 토탈 슈팅은 5개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1대1이라는 상황이 만들어진 이유, 물론 뭐 선수들의 기량이나 전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최종 이 파이널 서드에서의 세밀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잔디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이 직접 이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졸렬해 보인다, 아니 백승호 선수도 오죽하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변명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핑계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뭐 대중들이 그렇게 많이 이해해 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중들의 어떤 공감대가 더 일어나야 축구협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좀 잔디 관리를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과 오만의 경기 결국에 비기면서요, 대한민국은 조에서 승점 15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경기 이기면 되죠. 뭐 요르단과의 경기 이기면 되지만, 요르단도 지금 조 2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이기면 또 조 1위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 동기부여가 제대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한민국은 일단은 몸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잔디가 안 좋은 상황에서 다치기라도 하면은 그것만큼 악재가 없죠. 특히 이강인 선수의 부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직까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아직 부디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백승호 선수도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고요.
어떻게 될지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과 오만의 경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관련된 소식들 여러분들께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